간밤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라는 발언에 힘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였지만 장중에 아무리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유가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또 어떤 헤드라인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라클은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확장과 관련한 노이즈라든지 대규모 감원 등등의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 실적 발표 시장이 훨씬 더 큰 주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EPS도 매출액도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매출액 전망치 역시나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도 살펴볼 텐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바로 이 OCI 클라우드 이 매출액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얼마나 크게 발생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난 분기에서 68%대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성장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84%의 급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실적 발표와 함께 오라클은 시간 내에서 주가 급등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순조로운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과 이란 이 전쟁 발발 이후 3월장 들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IB 쪽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달 말이죠.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역대급 강세장을 보일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이 3차 상법 개정안의 힘을 받아서 강세장 시나리오가 연결이 된다면 7,500선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2월 말에 나왔었던 리포터거든요. 그런데 딱 3월장 들어서 이 한 주를 보내고 나서 밴쿠버 아메리카 쪽에서 새롭게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은 교과서적인 거품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변동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 1에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취약하다라는 건데 지금 코스피가 1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1에 가깝다라는 건 지금 거의 외환위기라든지 닷컴 버블 그때만큼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다른 뭐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들이라든지 원자재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의 다른 여타 섹터들보다도 지금 코스피가 보이고 있는 변동폭이 가장 더 위험하다라고 이 밴쿠버 아메리카 측에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한 대략 2주 정도 시간 지났는데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인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전고체 배터리가 될 텐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서 이 화재 위험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임으로써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등 다양한 산업군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해 이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관련한 내용들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냥 연구 개발 단계 수준이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양산까지도 내다볼 만큼 지금은 파일럿 가동이라든지 양산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게 되는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주요 기업들이 내놓게 될 전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실제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는 이어지는 이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이후의 분위기들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되면서 이제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지금 5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하면서 지주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자사주 소각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공시들이 나오게 되면서 4개 기업 다 넥스트마켓에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거나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SK의 주가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로도 물론 상승을 보였지만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이후에 넥스트마켓에서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10%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헤드라인들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황유영 팀장님과 함께 마켓링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plain why the Energy Secretary posted and then appeared to have deleted a post on X saying that the U.S. Navy escorted an oil tanker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Yes, I was made aware of this post. I haven't had a chance to talk to the Energy Secretary about it directly. However, I know the post was taken down pretty quickly, and I can confirm that the U.S. Navy has not escorted a tanker or a vessel at this time, though, of course, that's an option the President has said he will absolutely utilize if and when necessary at the appropriate time. I know it's something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and the President's energy team continue to discuss, and they will ultimately consult with the President before decisions are made. I guess I am most concerned about the threat to American lives of potentially deploying our sons and daughters on the ground in Iran. We seem to be on a path toward deploying American troops on the ground in Iran to accomplish any of the potential objectives here. A war of choice made by this president, not chosen by the American people, with potentially huge consequences to American lives. 네, 간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는 해프닝이 있었고 유가의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개장 전 전략 챙겨보기 앞서서 우선 주요 지표들 하나씩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야간 선물 0.7%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EWY 정규전 기준으로 2%대 약세를 나타냈고요. 삼성전자가 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국내 증시 탄력 이어가게 될지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유가 지표들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선물 이 8%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80달러를 밑도는 움직임도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는 하락분은 어느 정도는 또 반납을 하는 움직임들도 확인됐고요. 브렌트 역시나 8%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지표들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황유연 팀장님과 함께 이제 전략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 미국 증시가 장중 한때 그래도 고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그 상승분을 소폭 또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라고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어제 한국 증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미치는 전쟁 지정학적인 리스크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사실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에도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통계가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지정학적인 사례들, 이라크 전쟁이라던가 더 먼 미래로서 걸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상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가 굉장히 좀 느렸었죠. 사실 2003년도 이라크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전쟁이 사실 실시간 중계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20년, 30년 전 상황과는 지금과는 사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전쟁의 스타일도 사실 많이 달라졌고 그 안에서 AI라던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쟁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체가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전쟁의 또는 지역적인 리스크의 가장 그 심리적인 또는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이 가장 정점일 때 주가와 유가는 최고점이었고 주가는 거의 최저점이었던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쯤이 되면 주가는 대부분 다 회복을 했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통계치를 내보면 발발 이후에 통계치를 내보면 결국은 주가는 다 회복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좀 반문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조금은 다른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다르고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라는 그런 코멘트나 또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상적인 과거 사례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상황은 주가 지수의 레벨 단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탄력들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좀 대응은 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당장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는 건 네.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과거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수개월 내에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 국내 증시에 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일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1조 원대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TSMC 2월 매출을 보니까 전년 대비 22%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고 돌아 결국 또 AI 반도체 쪽으로 바라봐도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잠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뭐 지금 업계 상황에 대해서 뭐 달라진 게 있나 체크하진 않았지만 사실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올해 M7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상황 바뀐 건 없고 오히려 전쟁에 AI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더 실감하게 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다른 유가라던가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이제 곧 아직은 조금 멀었습니다만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이제 1분기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유가나 이런 부분에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상반기에 또는 올해 1월 달에 제시했던 각 미국의 큰 회사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가이던스들을 이제 확인하는 시기가 4월. 그러니까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될 건데 3월 말 4월 초 되면 리포트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추정치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3월 달, 지금부터 3월 달은 한번 해볼 만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 기대치나 예상치 대비해서 더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은 반드시라기보다는 시장 기대치보다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은 훨씬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거고요. 그러지 않은 종목들은 좀 횡보세를 보이거나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 시장 주가가 저는 다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소부장 몇몇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탄력은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대 이상을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가의 수급이 확실히 조금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지수 관련 주식보다는 일정 부분 큰 하락 이후에 되돌림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 이후의 흐름은 분명히 종목별로 다른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수 관련 대형주도 좋긴 합니다만 종목별 선택이 더 중요한 시기가 이제 돌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에 대한 변동성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지나간 뒤에는 그래도 시장이 찍히는 숫자에 조금 더 주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마침 반도체 이야기도 나왔고 삼성전자가 16조 자사주를 상반기에 소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SK도 역대급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이야기를 전해줬고요. 이런 밸류업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끌어올 수 있다라고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최근에 2월 달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좀 많았죠. 시장 전체적으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슈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블랙록 ETF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또 억지로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조금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뭐 그런 부분들보다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는 느낌이 그렇게 매매를 좀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좀 수급이 갈렸던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빠져나간 수급들이 다시 또 이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뭐 ETF 리스크도 좀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뭐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빠져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거, 이거 신경 쓰는 거는 당연히 관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강할 수 있었던 거는 ETF 수급도 저는 강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응집력이 예전에는 응집력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ETF 쪽 수급들도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응집력이 대단하다. 상대랑 과거와 좀 다르다.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은 실적 발표되는 시즌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개인의 응집력이 과거와 네. 다르게 굉장히 힘이 강해졌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ETF의 힘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또 어제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들 뭐 큐리언트는 전일 뭐 20% 넘는 급등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ETF 추종하는 매매 전략이 네.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바이오 소부장단에서 편입이 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상장하고 나서 사실 시초가 대비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긴 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별로 뭐 말씀해주신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상장된 두 개의 ETF의 시총을 보면 이제 1,000억 원 남짓입니다.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미칠 만큼의 큰 사이즈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시총 대비, 그 종목의 시총 대비 또는 기존의 코스닥 150에 속하지 않았던 종목이 이 ETF에 속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부각돼서 올라갔던 종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이슈 자체가 앞으로 더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불을 뿜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마련이 됐고, 과거에는 이제 섹터 ETF라던가 아니면 코스닥 150 ETF의 종목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수 ETF는 코스닥 150 ETF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을 좀 힘을 좀 실어준다면 150 ETF에서 수급이 좀 확산돼서 개별 종목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양상은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4월달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화려한 종목장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종목 선택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투자자들마다 다른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ETF를 향해서 추가적인 자금들이 더 쏠리게 된다면 뭐 지수 전체를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CPI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시장 변동성이 다시금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하반기에 기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지난주에 고용에 대한 충격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뭐 통계 방법의 오류라던가 1, 2월 달 뭐 폭설이라던가 이런 한파 이슈가 있어서 좀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묻어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내일 발표될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보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유가에 더 영향을 미칠 거라 정말로 컨센을 너무나도 비껴 나가는 그런 부분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 좀 적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 내일 있을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핵심 변동성 요인은 유가입니다. 확실히 유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니까 시장 안정화지는 것처럼 사실 이제 유가도 제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이제 이런 액션들로 인해서 유가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돌발 변수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마지막 남은 뭐 블랙스완이나 변동성 유발 요인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CPI도 중요하겠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시장 흐름들 역시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밴쿠버 아메리카에서는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교과서적인 거품 단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분석들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을 위한 전략들 어떻게 챙겨봐야 좋을까요, 위원님? 1번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뭐 BOA에서 우리나라 뭐 변동성 시장 높고 위험한 시장 버블이다라고 해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우리나라 시장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상방 변동성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사실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고 다음 주 미국도 있어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또는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이거를 좀 유독 만기일이라고 하면 하락 변동성에 대한 걱정만 많이들 하시는데 항상 만기를 보면 상방 만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있어서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변동성이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가 저는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위로 벗어나면 당연히 익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래로 벗어나면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이번 주에 가장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황유현 팀장님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글로벌 식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